안녕하세요, 목군입니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8편 스레드 퍼 메시지 패턴 비동기 실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몇 개 없죠.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패턴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한 유용한 클래스, 어떤 거 쓰면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레드 퍼 메시지 패턴, 그 다음에 태스크 클래스 이 두 가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레드 퍼 메시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어떤 작업을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하도록 작업을 위임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패턴인데 하나의 작업당 하나의 스레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의할 점은 이 스레드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 성능이 엄청 저하될 수 있죠. 바로 코드 보러 갈게요. 위에서부터 코드를 보면은 스레드를 3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는 thread.start 함수 안에 인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자를 넣게끔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doWork 함수가 파라미터를 하나 받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스타트 할 때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2초 정도 쉬었다가 콘솔에 뭔가를 찍는데 2초 정도 뭔가를 했다고 치죠. 그냥 뭔가 어떤 작업을 했다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결과 화면인데요, 브라운은 이메일을 보냈고 앨리스는 뭔가 큰 계산 작업을 했고 밥은 DB에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끝냈고요. 잘 돌아갔죠? 패턴은 이제 이게 다고요. 코드가 되게 간단한 패턴이고 이게 다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조인 함수 3번 호출한 거를 이거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저거를 삭제하면 이게 실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초 사이에 프로세스가 끝나버리니까 메인 스레드가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실행이 됐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스레드에는 is backgroun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가 디폴트가 false거든요. 이렇게 false로 돼 있어요. 추천 안 해주나요? thrad 2번 false, 3번도 false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디폴트 값이 false예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포그라운드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디폴트 값 false가 아닌 true로 바꿔주면, true로 이렇게 다 바꿔주면요, 실행해보면 아까 이 doWork 함수가 끝까지 실행이 다 안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is background가 true로 돼 있으면은 실행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변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코드로 다시 돌리면은 is background 변수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언어에선 지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안전하게 스레드를 종료하고 전체 프로세스가 종료되게 하려면 이렇게 조인을 거는 게 맞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용한 저 기능을 태스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쓰기 쉽거든요. 이거 써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페이지가 이제 태스크 클래스의 샘플이 있는 페이지인데 이게 쭉 내려보시면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 예제 보면서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레드에서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함수 안에 있는 내용 뭐 별건 없습니다. 콘솔에 있는 정보들 뭔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함수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스크를 하나 만들고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라고 파라미터를 하나 받기 때문에 태스크를 만들 때 액션에 파라미터까지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태스크는 만들었지만 아래에서 보면은 태스크2를 또 하나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생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start new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태스크를 생성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2가 끝날 때까지 블럭을 걸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만들었던 태스크를 실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고요. 바로 run 함수 안에 이렇게 람다식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대요. 그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기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동기 방식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웨이트는 꼭 호출을 해주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뭐 별건 없는데요, 그냥 람다 함수 넣어서 그냥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await을 붙였기 때문에 이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자마자 이제 실행이 돼버리잖아요. 실행이 돼버렸으니까 기다렸다가 종료한다. 그래야지 이게 다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예제는 뭐 위에 거랑 같은데요, 한 가지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여기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제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기 전엔 waiting to run,
그리고 실행이 완료되고 난 후엔 ran to completion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예제는 is complete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태스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wait any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태스크스를 넣고 wait any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 여러 개의 태스크 중에 하나라도 완료가 되면 이 블럭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누가 제일 처음에 완료가 됐는가를 찍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wait no를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모든 태스크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wait all 함수,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예제가 이제 제일 복잡한데요. 태스크를 취소하고 싶으면 이렇게 cancellation token source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줄을 호출하면 태스크를 캔슬할 수 있는 소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캔슬은 하진 않았죠.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총 12개의 태스크를 만드는데 각각 3개씩 정상 종료되는 태스크, 그 다음에 캔슬되는 태스크, 런 할 때 이미 캔슬을 한 토큰을 넣어주고 있죠. 얘는 뭐 바로 캔슬이 될 거고요. exception을 throwing 하는 태스크, 그 다음은 잠깐 기다렸다가 캔슬 exception을 throwing 하는 함수예요. 이 실행 순서로 보면은 여기 지금 메인 스레드잖아요.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여기 태스크를 만들었지만 아직 실행 안 되겠죠? thread.sleep 250ms를 주면은 잠깐 동안에 이제 슬립이 걸릴 거고 그동안에 이 코드들이 이제 돌아갈 겁니다. 요 안에 있는 코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source2를 캔슬 요청했어요. 얘가 2초 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캔슬을 하면 당연히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 exception을 throwing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레드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exception을 처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캔슬된 스레드 얘하고 얘 있잖아요. 6개. 이거는 캔슬 exception이 날 거고요. 얘는 not supported exception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총 9개가 이 안에 inner exceptions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9번이 찍혀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exception이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태스크 전체 12개에 대한 exception을 여기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각각의 태스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찍고 exception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태스크는 잘 끝났고 어떤 태스크는 캔슬이 됐고 어떤 태스크는 exception이 났지만 캔슬 exception이 아니기 때문에 faulted라고 상태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어떤 exception이 났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 exception들은 이 안에 이렇게 inner exceptions 해가지고 들어있답니다. 캔슬은 우리가 이런 상태로 보고 캔슬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exception에다가. 네, 지금까지 태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워커 스레드 패턴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스레드가 너무 많이 생기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했을 때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레드 풀을 쓰거든요. 이 태스크도 스레드 풀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이 스레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1000개가 2000개가 뭐 그 정도 돼요. 맥스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제한을 하고 싶다. 너무 스레드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맥스 사이즈를 제한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thread.set max threads라고 해가지고 스레드의 개수를 이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 개수는 CPU 코어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디폴트가 값이 몇인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의로 조정하는 것보다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쓰는 게 좋다고 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태스크와 thread.set max threads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워커 스레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